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대비 평가전, 6월 브라질전, 칠레전 모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재성, 레프트백 김진수, 센터백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크다. 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들이었지만 수확도 있었습니다. 바로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작은 정우영 선수의 2선 공격 라인에서의 존재감인데요. 특히 칠레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한 벤투 감독의 플랜에서 정우영 선수의 영향력과 손흥민 선수와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또 한 번 정우영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칠레전을 마치고 군사훈련 입소를 위해 황희찬 선수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우영 선수의 새로운 기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와의 경기, 한국 대표팀이 어떻게 나설지, 정우영 선수의 활용 방안이 월드컵 본선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벤투의 월드컵 플랜 6월 A매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6월 A매치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가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벤투 감독이 칠레와의 경기에서 황의조도 조규성도 아닌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한 것은 상대의 공격적인 주도적인 경기에 대비해서 우루과이전이나 이 포르투갈전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선에 놓고 역습하는 형태의 축구를 준비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방 압박과정에서 조규성 선수도 열심히 뛰어주긴 하지만 속도감을 유지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까지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손흥민 선수를 최전선에 두고 왼쪽 측면, 즉 손흥민 선수가 만약 다른 공격수가 있을 때는 주 포지션으로 삼는 그 왼쪽 측면에 황희찬 선수를 두는 것이 좋다. 특히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 왼쪽에서 뛸 때 더욱더 가볍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실제로 칠레와의 경기에서 왼쪽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죠. 그리고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칠레와의 경기에서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뛸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프라이부르크에서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많이 뛰었고 전방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오가면서 폭넓게 움직여주는데 또 다른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인 이재성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는 부상 문제만 없다면 선발 출전할 것이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온다면 2선에서의 압박 능력과 연계 능력이 좋은데 여기에 작은 정우영이 가세할 경우에는 그 밀도가 더 촘촘해진다.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작은 정우영의 연계 플레이가 훨씬 좋아지고 수비적으로는 이제 큰 정우영 선수가 혼자 좀 외로운 경기를 해왔는데 그 파트너로서 황인범 선수가 조금 내려가 줄 수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 전개를 잘하는 선수긴 한데 작은 정우영과 이재성이 앞에 배치되어 있다면 황인범이 많이 안 올라가고도 기점 패스를 연결하고 큰 정우영 선수와 빌드업을 함께 해준다면 굉장히 지금 한국 대표팀이 보여왔던 아쉬운 부분들, 숙제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작은 정우영 선수가 벤투호에서 크게 중용되지도 못했고 출전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이번 6월 A매치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장면 두 장면이 있었는데요. 칠레와의 경기 특히 좋았던 장면은 후반 21분 손흥민 선수가 왼쪽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두세 명의 칠레 선수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힘겹게 탈압박을 하고 공을 정우영 선수에게 내줬는데 이때 정우영 선수가 곧바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위치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스루 패스를 내줬어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 대표팀에서 경기를 할 때는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침투하거나 공을 내주고 다시 들어갈 때 적재적소에 패스가 안 오면서 기회가 살아나지 못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기에 이제 골이 되지 못한 것이지 정우영과 손흥민의 콤비 플레이가 얼마나 잘 먹힐 수 있는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전반 13분에 나왔던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 장면도 오른쪽 측면에서 황인범 선수가 정우영 선수에게 넘겨준 공 정우영 선수가 수비 두 명의 압박 속에서도 공을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탈압박에 성공하고 빈 공간에 있는 황희찬 선수를 잘 보고 패스를 내줬고 이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그대로 꽂히면서 득점이 됐는데 정우영 선수가 얼마나 1, 2선과 측면을 오가면서 잘 공을 받아주고 운반해주고 패스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칠레와의 경기는 우리가 수적 우위를 갖고 경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정우영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되고 나니까 전방 압박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10명인 칠레가 좋은 공격점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공격 전개를 이끄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압박도 잘하고 또 많이 뛰어주는 선수다 보니까 두 명의 가치를 한다. 마치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 같은 수비형 윙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에서도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정우영 선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5-2 포메이션을 쓸 때 이 투톱 중에 한 자리를 보면서 오른쪽 측면과 2선 중앙 역할을 모두 커버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메잘라, 윙어, 스트라이커가 다 되는 그런 선수예요. 기본주기가 탄탄하고 전술 이해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스프린트를 하면서 활동량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체력과 지구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이제 피지컬적으로 뛰어나다. 신체 조건으로 강한 건 아니지만은 단단하고 무게중심이 좋으면서 축구 지능이 좋다 보니까 정말로 박지성 선수의 재림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의 활약이었거든요. 실제로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에서 기록한 히트맵을 보면 오른쪽에서만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발을 다 둘을 잘 쓰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다 오가면서 그리고 공격수로 거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까지 풀백의 영역까지 다 커버해주면서 뛰고 있거든요. 정우영 선수의 존재가 월드컵 본선에서 분명히 퀄리티 높은 상대 공격을 막아야 하는 상태에서 앞선 수비, 전방 수비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데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결국에는 월드컵이 열린 시점에서는 대표팀의 주전 자원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정우영 선수가 1999년생으로 어린 편이긴 하지만 이미 2021-2022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프라이부르크의 주전 선수로 뛰었습니다. 총 34라운드 중에 32경기를 출전을 했고 선발 출전 비율이 68%, 팀 내 출전 시간 지분도 59%로 높았는데 5득점 2도움으로 공격 생산성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팀의 주 득점원이 아니라 보조자이자 전술적인 역할이 컸기 때문에 많은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이지 충분히 잘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5골과 2개의 도움조차도 골 관여율로 본다면 12%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낮은 기록이 아닙니다. 정우영 선수가 사실 바이에른 뮌헨 유소팀에 입단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고 바이에른 2군 팀에서 2018-19 시즌 13득점 6도움 그리고 2019-2020 시즌 후반기 15경기 1득점 8도움 등 이선에서 정말 탁월한 공격 능력과 창조성을 보여줬는데 2020-2021 시즌에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해서 조커 역할을 하면서 4골을 넣었었고 또 2021-2022 시즌에는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만개했거든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상위권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라면 당연히 한국 대표팀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입증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로파리그 진출의 주역인데 지난 2021-2022 시즌에 프라이부르크가 독일의 FA컵이라고 할 수 있는 DFB 포칼 준우승까지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무대의 경험까지 쌓았다. 즉 정우영 선수는 지금 앳된 신인이 아니라 검증된 베테랑 선수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지금 많은 경험을 쌓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도 벤투 감독이 정우영 선수의 가능성을 많이 시험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배치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정우영 선수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우영 선수를 지목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대표팀 내에서 정우영 선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우영 선수의 이제 인터뷰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A매치 4경기나 치르긴 하는데 많기도 하지만 즐겁고 또 형들과 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담보다 기대가 크다, 피곤하지 않다,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서요. 사실 지금까지 대표팀과 호흡을 많이 못 맞춰봤고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 많이 합류하지 못했지만 이번 4차례의 경기를 함께 하면서 충분히 대표팀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변 사람들이 칠레전 끝나고 몸싸움과 템포가 좋다,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한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보였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 분명히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빠르게 입증하고 있는데요. 정우영 선수가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데 물론 선호하는 포지션이 따로 있다고 말하긴 했는데 어떤 포지션에서 뛰든지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칠레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함께 공격 라인을 구성했던 손흥민 선수, 나상호 선수와의 협업이 좋았고 잘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유럽 무대, 무엇보다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먼저 성장한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많은 그 자극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랑스럽고 외국에서 뛸 때 힘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부분들을 본인도 이어가고 싶다라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강점에 대해 활동량을 얘기했는데요. 무엇보다 공을 빼앗겼을 때 전방 수비, 개겐프레싱이라고 하죠. 바로 수비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데 압박하고 다시 수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좋은 평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재성, 정우영이 함께 월드컵 본선에서는 선발 출전할 경우에는 우리의 배후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 배후 수비가 약한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을 벤투 감독이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해주고 공간 침투를 통해 수비도 분산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기 위한 옵션으로서 작은 정우영 선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알사드에서 뛰는 큰 정우영 선수가 이미 대표팀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동명이인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표팀 내에서도 작은 우영이나 자구영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큰 정우영 선수는 그냥 정우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에피소드가 쌓이면서 대표팀 내에 차분하게 또 침착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우영 선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파라과이와의 경기 정우영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고 경기를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는 벤투 감독이 황인범 선수와 함께 출전을 했어요. 황인범 선수 역시 벤투 감독의 황태자이자 주전 미드필더로서 파라과이와의 경기 이제 중원을 정우영 선수와 함께 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황인범 선수는 이번 경기를 앞둔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지난 두 경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브라질전 대패 후에 벤투 감독도 그렇고 베테랑 선수들도 그렇고 이런 패배는 누구나 겪는다.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독였다고 합니다. 강팀이 되려면 큰 패배를 당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칠레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경기들은 칠레전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좀 보완해가지고 좋은 경기하고 싶다고 했고요. 블라든전은 패배했지만 파라과이전, 이집트전까지 3연승을 거두고 싶다는 의지도 얘기했습니다. 루빈 카잔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유럽 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던 황인범 선수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때문에 K리그로 잠깐 돌아왔잖아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본다면 K리그로 돌아온 이후 조금은 템포가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개인적으로 브라질전에 실수가 많았고 조급했다라고 하면서 상대의 압박이 다른 팀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특히 네 번째 실점할 때는 자신의 이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표 선수라면 해선 안 될 실수가 나왔는데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 역시 이제 브라질전 패배 이후 칠레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이 아쉽다라는 평가들을 알고 있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경기는 없다라고 하면서 진 경기에 잘한 점이 있듯이 승리한 경기도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칠레전을 이겼다고 해서 결코 안주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분명한 것은 본선을 위한 과정 속에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우리의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 상대에게 아예 기회를 안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번 벤투 감독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민재가 없는 상황은 우리 대표팀의 수비력에 큰 타격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어찌됐거나 김민재가 공격뿐 아니라 수비 라인에서 가장 빠른 선수고 공격 전개까지도 영향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빠지는 건 전략상의 큰 손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결국엔 우리가 이 브라질전과 칠레전에 느꼈듯이 김민재 선수의 몸 관리가 얼마나 월드컵에서 중요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큰 정우영 선수의 존재감도 굉장히 큽니다. 큰 정우영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큰 정우영 선수가 못 뛴다고 했을 때, 못 나온다고 했을 때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럴 정도로 이제 큰 정우영 선수의 부담이 크고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데요. 만약에 정말 본선에서 정우영 선수가 못 뛰는 상황이 된다면 그 대안도 찾아봐야 하는데 이번에 정우영 선수가 두 경기를 치르고 나서 조금의 근육의 피로가 쌓이면서 뛰기 어려운 컨디션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없을 때 어떻게 구성해서 경기를 치를지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벤투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경기 조규성 선수가 한번 전방에서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작은 정우영이 오른쪽에 배치되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권창훈 선수가 하면서 황인범, 백승호가 중앙 미드필더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작은 정우영 선수가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서 중앙 지역에서의 활동량을 채워주면서 권창훈 선수는 조금 공격적인 역할을 잘 하니까 오른쪽에 배치될 가능성,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는 지금 출전하지 않았던 김태환 선수, 왼쪽 풀백 포지션은 박민규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데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다면 선발 출전을 할 것이고 홍철 선수가 이미 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신예인 박민규 선수도 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권경원 선수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영권 선수 역시 몸 상태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김영권 선수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김영권, 정승현 센터백 라인이 점검될 것으로 보이고요. 총 4차례 A배치이기 때문에 앞선 두 경기는 김승규 선수가 모두 나왔는데 이번 경기는 조현 선수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에서 주목할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주장이자 10번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미겔 알미로 선수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파라과이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을 치를 때 핵심으로 뛰었던 선수들이고요. 수비수인 이제 발렌시아의 알데르테 같은 유럽파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 물론 한창 좋을 때보다 경기력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만만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브라질전, 칠레전보다는 확실히 약한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경기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일본이 파라과이를 4대1로 크게 이겼는데 우리 역시 이번 경기에서 좀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지난 두 경기의 아쉬움을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TV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의 모든 소식 그리고 월드컵 관련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